유이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의 확장자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시작 화면에서 오픈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픈 파일 창이 나왔는데요. 우측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확장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여러 개의 확장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솔리드 엣지는 총 5개의 확장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PAR 파트 환경이 있고요. PSM 시트메탈, PWD 웰드먼트, DFT 드래프트, 마지막으로 ASM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솔리드 엣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른 CAD는 파트, 어셈블리, 드래프트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하는데 솔리드 엣지는 총 5가지예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확장자가 많으면 파일 관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의 경우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보고도 바로 시트메탈인지 파트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파트 환경과 시트메탈 환경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클릭하겠고요. 새로운 파트 환경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솔리드 엣지의 파트 환경인데요. 여기에서 시트메탈 환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즈 탭을 클릭한 다음에 스위치 투라는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홈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시트메탈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파트 환경으로 넘어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툴즈 탭을 클릭한 다음에 스위치 투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Yes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홈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파트 환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파트 환경에서도 시트메탈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장자를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클릭하고 브라우저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장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탑 레벨 어셈블리 다큐멘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서브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확장자를 어셈블리를 했을 경우에 많은 어셈블리 파일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탑 레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탑 레벨 어셈블리 다큐멘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작업한 어셈블리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어셈블리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장자를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개의 확장자가 나오는데요. 중립 포맷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중립 포맷은 파라솔리드와 스텝 파일이 있죠. 솔리드 엣지 커널 같은 경우에는 파라솔리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파라솔리드 파일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스텝 파일 받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고요. 경쟁사 제품인 솔리드웍스와 인벤터, 그 다음 오토캐드, 크레오도 다이렉트로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티아 파일을 다이렉트로 열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자를 보게 되면은 파트와 어셈블리는 열 수가 있는데 도면 파일은 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의 도면 파일을 열고 싶다 그럴 때는 솔리드웍스에서 도면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Save As를 클릭한 후에 DWG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엣지에서 그 저장한 DWG 파일을 오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CAD 툴이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퀵 액세스 툴바가 있는데요. 이곳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의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곳입니다. 밑에 리본 커맨드 창은 홈 탭, 서페이싱 탭, PMI 탭 이런 형식으로 읽으면 되고요. 솔리드 엣지의 모든 기능에 명령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밑에 스케치, 솔리드, 패턴은 그룹이라고 읽으면 되겠는데요. 비슷한 명령어들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바라고 얘기합니다. 프롬프트 바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것들을 텍스트로 표시해 주는 곳입니다. 좌측에 패스파인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패스파인더는 파트 환경에서는 모델링의 히스토리를 나열해 주는 곳입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운데는 그래픽 윈도우입니다. 모델링 했을 경우에 그래픽으로 화면상에 표시해 주는 곳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우측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는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이 좌측으로 튀어나오죠?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기 오토 하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보일 겁니다. 패밀리 오브 파츠, 셀렉트 툴즈, 센서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클로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창이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창을 다시 띄울 경우에는요. 뷰 탭을 클릭합니다. 페인즈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닫은 창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창들을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퓨처 플레이백이라는 이 창입니다. 이 창은 어떤 거냐면 모델링한 순서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클릭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플레이가 되면서 어떤 순서대로 모델링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델링한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모델링했는지 궁금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바로 이 퓨처 플레이백 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셈블리 환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창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요. 어셈블리의 패스파인더 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셈블리에 파트들이 이렇게 조립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파트를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셈블리 패스파인더 창 밑에 보면은요. 조립 조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을 보면서 현재 선택한 컴포넌트의 조립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편집도 가능합니다. 도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같은 경우에는 파트와 어셈블리와 다르게 조금 심플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커맨드 창이 나옵니다. 그 커맨드 창에서 명령어 관련된 내용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리드 엣지의 확장자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